지내다가 결국은 먼저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주된 타겟을 잡는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들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심지어 성인이에요. 뭔가 좀 바뀐 상황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 좀 들었었어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휴대전화로 이제 태도가 갑자기 변하지 않았나, 남편이. 어쨌든 저를 빨리 정리하려던 게 갑자기 느껴졌거든요. 그 상간녀랑 그 딸한테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금전적 그쵸. 지원들을 많이 해준다. 그렇죠. 야, 이 개. 이게 인간 새끼냐, 이씨. 제가 이렇게 그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와 같이 불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 한 또 피해자분의 인터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좀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이제 행동이 좀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좀 촉이 서서 봤죠. 재밌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엔 외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좀 많이 힘들어하면서 이제 준비도 하고 계속 해봤는데, 그때는 계속 아직까지도 외도가 진행 중이고, 저한테 이제 뭐 사과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계속 뻔뻔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먼저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남편이 먼저 걸었다는 거네요. 네,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 그래서 네, 이제 조정이혼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재산 분할을 해달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 소송까지도 재판 이혼으로도 이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일단은 좀 잘 되었어요. 공유 아빠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진짜 놀랐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취재 탐사를 할 때는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와요.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불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자녀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제가 주된 타겟을 잡는 사람들은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들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합니다. 제보를, 다른 익명의 제보를 받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결과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됐고 상간녀에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렸는데 재미난 일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고 흔히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전화를 줌으로써 뭔가 좀 바뀐 상황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 좀 들었었어요. 네네. 그렇게 공유 아빠가 연락을 하시는 줄은 저도 몰랐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휴대전화로 이제 태도가 갑자기 변하지 않았나, 남편이. 제가 전화를 그 상간녀한테 전화를 건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네, 제가 시기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때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막 소송 진짜 재판 이후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이제 좀 치닫기를 하다가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갑자기. 갑자기? 예. 아니 이럴 거였으면은 처음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끝냈으면 됐던 건데 갑자기 해주겠다 해서
저는 뭐 물어보진 않았죠. 갑자기 이유가 뭔데 뭐 이러진 않고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쨌든 저도 제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 저는 아이도 키우기 때문에 아이도 이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고 저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그쪽 이제 변호사도 알겠다 해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바로 끝났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큰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엔 몰랐죠. 왜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하는 거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사이좋게 얘기할 사이는 아니니까 동료 아빠님께서 어쨌든 그런 취재를 하신다는 걸 그쪽 이제 남편이랑 상간녀가 알게 돼서 이제 약간 조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팠던 건지 어쨌든 저를 빨리 정리하려던 게 갑자기 느껴졌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제가 제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먼저 연락 주셔서 저도 좀 놀랬지만 상간녀랑 이제 공유 아빠님께서 접촉을 해보시고 나서 후로 남편이 갑자기 세대 전환해버리니까 사실 그 많은 제보를 받고 사건을 이런 탐사, 불륜에 관련된 취재 탐사를 하면서 의외로 영상에 다뤄지지 않았으면서도 해결된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남편분께서 제가 제보를 듣기로는 아예 그냥 떨어져 지내면서 그 상간녀와 함께 한다는 걸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간녀도 자녀가 있고 지금 본인께서도 지금 그 남편분과 있는 그 어린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자녀를 방치를 하고 상간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무턱대고 제보만 들어서 뭐 불륜했지 안 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증거 자료라든지 이 사람이 불륜을 했었던 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헤쳐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헤친 건 아니고 이제 파헤치려고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뭐 일단은 뭐 녹취록 여러분들께 공개는 드리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저 유튜버 공룡아빠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불륜 콘텐츠를 다루는 제보 때 지인분께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확인차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인터뷰가 가능한지 확인차 한번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그거 언제든지 하세요. 저희 상관없어요. 왜 제가 어떤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저기 언제쯤 시간 되세요? 시간 없어요? 아유 제가 그 가게로 가려고. 시간 없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상대자가 불륜을 안 했으면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저와 연결이 돼서 흔쾌히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남편하고는 지금 끝난 겁니다. 네, 이혼 조정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아이가 어려요 아직. 면접 교섭을 통해서 남편하고는 이제 그렇게 잠깐 면접 교섭 때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자료는 안 받고 재산 분할, 네. 재산 분할은 어떻게? 재산 분할 이제 제가 어쨌든 아이랑 살아야 하니까 그 집 부분에서 이제 그 집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그 양육비는 얼마 정도 책정을 하셨어요? 지금 양육비는 200만 원. 200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덕을 좀 많이 본 거죠. 재판까지 안 가셔서 이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 금액이 700만 원 받았어요. 이 영상을 찍는 주된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사법부에서 또 이 재판부에서 좀 명백하게 위자료 부분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저도 뭐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이래저래 어쨌든 나가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손해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일 큰 부분들이 변호사 비용이나 어쨌든 저는 아이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 부분도 있고 어쨌든 금전적인 걸로도 많이 힘들었죠. 이제 지금은 어쨌든 남편이랑 원만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차근차근 또 홀로서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하고는 이제 원만하게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뭐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다행인데 이제 더 큰 싸움이 있는 거죠. 본인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좀 이런 아픔을 주게 한 그 상간녀 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하신 상황인가요? 네. 이혼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상간녀 진행했는데 아직 뭐 진행 중이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상간녀는 뻔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뭐 큰 기대는 하고 있진 않지만요. 일단은 배우자가 있고 제가 와이프가 있고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 딸과 이제 상간녀는 자기들이 가족인 거 마냥 계속 행동을 했어요. 이혼 전부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전 남편분이 현재 선생님과 그 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신의 그 상간녀의 딸과 이 지금 남편분, 전 남편분과 가족같이 지낸다는 그래서 근데 그 딸이 심지어 성인이에요. 전 남편이 애가 있고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상간녀는 그래 불륜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요 딸까지 그런다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딸이 나는 좀 딸이 자신의 엄마는 사실 지금 현재 혼자잖아. 혼자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의 남자친구가 됐든 뭐 미래의 새아빠가 됐든 뭐 만나는 건 뭐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어요. 엄마의 그 현 지금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고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잖아. 그 집에 그 상간녀랑 그 딸한테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금전적 지원들을 많이 해준다. 그렇죠. 야 이 개 인간 새끼냐 이씨. 근데 심지어 저가 양육비를 200을 받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저랑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집에 대출이 많아서 그 대출금으로 주는 명목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건 저희가 혼자 벌어서 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대출 이자로만 쫙 빠져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상간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든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혼자 좀 열심히 아이 케어하면서 아이랑 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죠. 아이한테 어쨌든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제일 크게 받은 건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순간에 아빠를 빼앗긴 느낌인 거죠.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아빠의 손을 필요한 거는 저희 아이인데 상간녀 딸에게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속상하죠 좀. 제가 많은 그런 어떤 불륜 사건을 취재를 하고 상담도 해보고 지켜보고 이런 걸 봐왔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땅 치고 후회한다는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불륜하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자기 조강지처 자신의 본 남편에게 참 잘 하시면서 사는 걸 적극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공룡 아빠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주신 분이고 좀 힘이 돼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남의 일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도 힘든 부분이고 법적으로서도 좀 피해보시는 것도 많으시고 근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륜이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조항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가정사다, 뭐 개인 사생활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참 취재하고 탐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혼자 아드님 키우시잖아요. 좀 아드님 위해서 생각하시고 본인 그동안 건강 많이 안 좋아지셨을 텐데 본인의 힐링 라이프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